안녕하세요. 화면이 흔들리네. 안녕. 아이고, 이게 화면이 흔들리는구나. 안녕하세요. 되게 오랜만입니다. 이게 약간 위를 비추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지난번에 영상 올렸을 때 되게 자주 열심히 올리겠다고 얘기하고, 그리고 이번에도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. 뭐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좀 아팠다가 뭐 무슨 일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밤도 많이 새고 시장도 많이 바뀌고 뭐 그랬었는데, 아, 많은 일이 있었지만 사실 다 핑계죠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 그랬나? 아닌가? 그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가 생긴다. 뭐 그런 말 있잖아요. 그런 거 같아요. 뭐, 근데 사실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. 특히 이제 구독자가 열혈 구독자 한 분도 그렇고, 누군지 모르겠는데 와서 구독 눌러주시고, 그러니까 조회수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갖고, 되게 감사한데, 제가 뭐 내용도 별로 그다지 없지만, 시장 얘기도 뭐 어설프게 하고, 뭐 그렇긴 한데,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. 근데 우리 직원들은 할 얘기가 우리 회의 시간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왜 그런 얘기는 유튜브에서 못하냐 그러는데, 유튜브를 생각을 하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. 저한테는 내가 그런 얘기를 해도 될까, 그런 자격이 있을까, 이런 것도 있고,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방송에서는 정해진 얘기만 하잖아요. 뭐 예전에 한참 되게 오랫동안 했던, 뭐 6년 동안 했던 글로벌이나 아니면 뭐 글로벌 매크로나 아니면 뭐 미국 증시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정해진 걸 하니까, 뭐 그게 뭐, 그리고 또 저만큼 아는 사람이 적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, 그리고 뭐 의견은 다양하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할 수 있었고, 뭐 국내 증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. 딱 정해진 거에서 정확한 리서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, 뭐 그 또 수익률도 그 확률도 굉장히 좋았고. 근데 제가 하는 뭐 개인적인 얘기 같은 건 너무 다양한 얘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,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오늘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, 이렇게 너무 안 하면 또 계속 안 하게 될 것 같아서, 뭐 어떻게든 이제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를 켜고 그랬겠어요. 뭐 중간에 장비도 몇 개 더 사고 그랬는데, 장비만 산다고 뭐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, 사실 유튜브가 커뮤니티라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재미있거나 제 얘기에 관심 있는 분들만 오시는 거라고 하니까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,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었잖아요. 주식 얘기만 하고 싶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요. 저는 물론 뭐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, 주식, 뭐 보험, 뭐 자산관리, 뭐 최근에는 뭐 그 법률 소송과 관계돼서 뭐 여기저기 따라다니기도 하고, 뭐 고객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보면서 인간 세상의 이 야박함과 이 거친 모습을 다시 한번 새삼도 확인하기도 했지만,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. 진짜로 뭐 신문에서나 아니면 남을 통해서 전에 들었던 얘기가 아니고, 실제 제가 옆에서 봤던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같이 좀 해보고 싶은 욕구가 좀 있거든요. 근데 뭐 오늘 그냥 있었던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면, 중간에 주가가 뭐 5%나 빠졌더라고요. 지난주에 이제 미국 지표가 너무 좋고 계속 주가가 올라가니까 오늘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,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청와대에서 뭐 그런 발표를 했던데,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갖고, 그거 보신 분들 아시겠죠? 이미 우리나라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었는지. 물론 중간에 많이 반등했지만, 지금 삼성전자에서 뭐 파업하면서 이 성과급을, 영업이익의 15%를 명문화해달라. 그러니까 매년 영업이익이 나면 반드시 15%를 주라고. 그런 약간 그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, 그럼 영업이익이 안 나면 15%씩 자기들 월급을 토해낼 것도 아니면서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거 너무한 거 아닌가? 저도 예전에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대기업에 있었지만, 회사가 안 좋았을 때 급여 인상 안 되고 뭐 그런 거 성과급 안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. 되게 오래전이지만. 근데 지금은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들 가만히 있을까?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일단 그 청와대 정책실장 그 김영법 실장이 오늘 AI로 번 돈, 반도체나 이런 대기업이 번 돈을 국민 배당금, 그러니까 이제 노르웨이의 국부펀드처럼 그렇게 만들어
해야 된다. 뭐 대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럼 그게 약간 좀 어이가 없는 게 그러면 그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뭐 물론 그 북해에 유전해서 돈을 버는 국가가 영국이나 노르웨이 말고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봉 정책실장이 말한 대로 북해 브렌트유죠. 그 북해에서 나는 유전으로 번 돈 가지고 이제 복지에 펑펑 써서 지금 이제 북해 유전이 2030년 이후로 마른다고 해요. 그러면 이제 복지 재원이 없어지니까 아주 암담한 미래가 있는데 노르웨이는 국부펀드에 넣고 안 써갖고 돈이 좀 넘쳐갖고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. 근데 AI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관계된 이제 다른 AI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땅 파서 나온 돈이 아니잖아요. 누군가 이제 애써서 노력하고 뭐 저도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사서 얼마나 긴 시간 물려 있었어요. 근데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마치 이 기업에서 나오는 초과이윤, 그 초과이윤이라는 것도 물론 그 기준이 회계 기준을 뭘 정하냐,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윤의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그걸 다 환원해야 된다. 기업이 이익을 가지면 기업은 이제 직원들한테 쓰기도 하고 다음에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결정적인 절대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R&D에도 써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걸 이윤을 환원해야 된다. 이게 약간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인데 야, 노스 코리아로 가는 거 아니야?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블룸버그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다른 곳에서도 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이제 한국이 이래서 AI 프로핏을 나눠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기업의 이익은 주주하고 투자자하고 직원한테 그리고 협력사들한테 나눌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미래 투자를 해야지 기업은 성장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지금 걱정이 좀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근데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도 뭐 받았던 연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협회 회장님께서 큰 협회예요. 거기도 이제 뭐 배와 관계된 협회예요. 배와 관계된 협회, 선박과 관계된 협회인데 거기서 이 저기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저기 뭐야 그 법인 자금하고 개인 자산 몇십억을 좀 옮기고 싶다. 은행에서 지금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었는데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옮기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제가 옮기는 게 좋다 얘기를 드렸어요. 근데 뭐 8,000 포인트 지금 코스피가 뭐 7,000 중반대까지 왔는데 8,000 포인트에 갈 거는 당연하고 10,000 포인트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오늘 10,000 포인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뭐 10,000 포인트 얘기가 나오는데 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10,000 포인트 얘기 나오면 이게 돈 뜯겠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좋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이제 상승 확률 60%, 하락 확률은 한 3, 40% 본다.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왜 그러냐면 뭐 AI 투자 사이클이 정점에 갔고 투자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뭐 수급도 전환됐다. 근데 수급 전환되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외국인이 너무 많이 빠져나와서 그게 좀 걱정이 좀 되죠. 근데 하락은 뭐 에너지 가격이 이제 이란 전쟁이 안 끝나니까 에너지 가격이 100불 밑으로 내려와서 고정되지 않고 올라가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. 그러니까 이제 공급도 과잉되는 AI 관련된 반도체 공급도 과잉되는 시점이 올 것 같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뭐 30조에서 40조 지금 40조가 넘어갈 것 같은데 레버리지 써서 많이 들어오니까 빚을 내서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있다. 에너지가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금리 못 내리니까 그 금리 못 내리는 것 때문에 레버리지하고 기업도 뭐 부채 위험이 좀 걱정된다 이런 거 좀 말씀을 좀 드렸죠.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상승 동력이 더 큰 이유는 연기금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법으로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줄이지를 못하고 있어요. 정권의 어떤 이 금융자산 확대하는 이 기조랑 맞물려서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금 수익이 좋은데 여기서 다 팔면 주가를 내리겠다는 얘기가 밖에 안 되니까 뭐 그 돈이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있고 보험사가 보통 주식을 좀 안 하는데 보험사는 뭐 채권이나 뭐 부동산 같은 거 운영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거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투자 수익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보험사의 고유자금이나 보험 뭐 이제 일반적인 뭐 그 공시이율연 기준력 이
이자 연동형 연금이나 아니면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좋긴 하지만 그런 거 하시던 분들, 그리고 뭐 이 보장성 보험 많이 하셨던 자금들이 뭐 그거 안 하고 이제 금융시장 투자 자산으로 오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그 보험, 그러니까 안정자산, 장기 투자가 많이 들어온다. 그리고 뭐 부동산,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투자 못하게 하니까 부동산 투자의 어떤 그 압력 때문에 풍선 효과처럼 부동산을 누르니까 그 자금이 이제 금융시장으로 오는 거죠. 그런 것도 있고, 고령층 VIP 자금이 되게 큰데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자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통 은행들, 그러니까 그 우리가 봤던 은행 가서 보는 그런 창구가 아니고 실제 은행 VIP 센터나 WM 센터나 뭐 이런 데 가면 정말 연세가 많고 그러신 분들이 따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차장급, 그러니까 뭐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이 보통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는데, 65세 이상의 고령 VIP들이 갖고 있는 그 움직이지 않는 오래된 자금이 2025년 기준으로 대략 한 4,300조 예상하고 있어요. 그게 은행 예금, 후순위채 같은 신종 그 자본채권 이런 거에만 묶여 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, 완전히 안전한 자산들에만 가 있는 거죠. 은행에서 판매하는 안전한 자산. 그래서 은행에 있는 뭐 같이 이제 스터디를 했거나 은행에 잘 알고 있는 지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죠. 야, 그 증권사에 누가 스타 PB가 뭐 있다더라, 어느 자산운용사에 온 사람이 운영 잘한다던가 그러면 그 증권사 거래하는 사람들처럼 우르르 이 증권사 저 증권사 옮겨 다니지 않는다. 은행 고객들은 뭐 300억, 500억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연세 많고 돈 많은 분들은 그냥 어느 은행에 넣어놓으면 100억, 200억, 뭐 50억, 뭐 70억 이렇게 이 후순위채나 은행에서 권하는 상품 같은 거 돌아오면, 만기 돌아오면 그냥 그것만 한다,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자금이 작년 말부터 올해 뭐 증권사로 왔다는 건 아니에요. 그 돈들이 다 4,300억 중에 아니 4,300조 중에 4,300조라는 엄청난 돈 중에 300조 원 정도가 은행에서 판매하는 투자성 자산이죠. 뭐 펀드나 이런 거. 그리고 부분적으로 증권사로 좀 이전이 됐다. 그런 게 이제 아주 그 뭐랄까 그 완전성이 높은 정확한 통계 자료로 온 건 아니고 이제 그게 왔다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그런 돈들이 온다 그러면 엄청난 돈들이 지금 증권 시장, 금융 시장으로 오고 있으니까 그 돈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증권 시장, 지금 지수, 이 투자 사이클이 아직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, 이렇게 보는 거죠. 특히나 이제 제가 작년에 그 미국에서도 뭐 누구 만났다, 뭐 누굴 만날 것이다, 갔다 오니까 어떻더라 얘기를 했었는데, 그때 이제 빅테크 엔지니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, 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,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이 AI 인프라 투자의 마지막 뭐 해다, 뭐 그게 이제 마지막 선점의 기회다. 지금 2026년에 투자를 안 하면 다시는 따라잡지 못한다. 그러니까 사생 결단을 하고 투자를 할 것이다, 집중 투자를 할 것이다, 이렇게 예상된다고 들었고, 뭐 저도 동의를 했고, 그래서 이 AI, 반도체, 뭐 기술 투자, 뭐 설비 투자, 뭐 이런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에 뭐 엄청난 돈이 갈 것이다, 뭐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는데, 그게 섹터가 아직도 가고 있다,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, 오늘 새로운 뭐 뷰가 나왔죠. 어저께죠. 외국계 이제 증권사나 뭐 그쪽에서 뭐 지금보다도 1.5배 이상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, 이익률이 더 올라갈 것이다,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.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 노조 같은 데서는 뭐 영업이익이 나면 그거를 10%는 반드시 자기들이 성과급으로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반도체나 관계된 뭐 전력이나 이런 쪽으로 돈이 가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지수가 올라가서 금융시장이 성장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안 올라갈 것이냐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 돈이 바로 수익 실현을 하고 빠지냐 그러면 사람들의 눈높이나 그게 올라갔고 사람들의 성향이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돈은 빠지지 않고, 거기에서 뭐 가령 이제 수지 실적이 좋았던 조선이 이제 납품을 하게 되잖아요. 뭐 그리고 그 수주 정보가 좋았고, 그리고 또 방산도 수주가 조금 더 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조선이나 방산처럼 수주했던 것들을 납품하면서 실적이 뭐 반영이 될 것 같은 것들도 좋아질 거라고, 그러니까 그
쪽의 가격들도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, 물론 반도체나 이쪽만큼은 이제 올라가지는 않겠죠. 뭐 그렇게 봅니다. 근데 이제 가장 위험한 건, 현재로서 위험한 건 뭐가 있냐면 인플레이션, 그러니까 에너지 리스크인데, 에너지가 만약에 여기서 이란 전쟁이 뭐 지금 뭐 당장 뭐 뭔가 될 것처럼 4월 중순부터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질질 끌고 있잖아요. 그래서 뭐 100불 언저리에서 그것들이 이제 되고 있는데, 100불, 110불 뭐 왔다 갔다 하다가 100불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런 등락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상승해서 120불을 뚫고 올라가서 거기서 고점이 형성이 되면 결국에는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되고,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중동발, 동유럽발, 뭐 지정학적 위기 이런 게 고조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을 만들잖아요. 그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상승 올라가고 구매력 떨어지고 투자도 못하게 되고, 금리 올라가고, 금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투자 못하고 레버리지 썼던 사람들 뭐 지금 투자도 줄이게 되고,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뭐 이래서 올라갈 겁니다, 저래서 올라갈 겁니다, 뭐 돈이 이렇게 옵니다, 이렇게 했던 모든 얘기가 다 무력화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당장은 봐야 될 거는 에너지를 좀 봐야 된다. 그 에너지 가격이 뭐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, 이거를 좀 조심스럽게 보면서 뭐 해야 된다, 이런 얘기가 오늘 할 얘기인데, 저 이런 얘기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갖고, 이런 얘기는 사실 저 말고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. 이런 얘기 저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요. 재미도 없고, 저한테는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. 이런 관계된 보고서도 되게 많이 쓰기도 하고, 그래픽도 많이 만들기도 하고, 그러는데, 특히 요즘에는 인포그래픽이나 뭐 템플릿이나 뭐 보고서 같은 경우도 정리를 이렇게 시키면 AI가 되게 빠르게 하죠. 물론 숫자 되게 많이 틀려갖고 교차 검증도 해야 되고 그렇긴 한데, 뭐 시간 뭐 예전에 4시간 걸리고 뭐 1시간이면 하고 굉장히 좋아졌죠. 근데 이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. 저한테는 하려는 얘기가 이런 게 아니었어요. 사실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지만, 오늘 또 이런 주식 얘기 뭐만 하고 말았네요. 다른 얘기를 다음번엔 반드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밖이 지금 노을이 져서 약간 보라색으로 바뀌었는데, 여기가 어쩔 때는 뒤에 풍경이 이 시간대 이제 해가 질 때 굉장히 예쁜 때가 있거든요. 이 건물에서 이 밖에 유리창을 안 닦아갖고 굉장히 지저분하긴 하지만 카메라에서는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이거 보시는 구독자가 몇 분 계시던데, 뭐든지 뭐 궁금한 게 있으시다 그러면 제가 알면 질문을 달아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해볼게요. 방송을 하든지 그럴게요. 그러니까 질문을 달아주시면 한번 해볼게요. 이런 재미없는 뭐 증권시장, 뭐 금융시장 이런 거 말고 뭐 다른 종류의 것이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뭐 잠깐 이거를 키려고 들었다가 길어졌는데, 얘기가 오랜만에 방송 이거 오랜만에 촬영해서 긴 얘기 해봤고요. 다음번에는 뭐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 내용으로 한번 해보고, 제가 개인적으로 필드에서 겪었던 거, 뭐 돈 얘기나 인생 얘기나 뭐 더 재밌는 얘기들도 있으니까, 혹시 궁금하다, 뭐 나는 이런 거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면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, 그거 있으면 제가 보고 한번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